바이러스를 한 수 앞서 나간다.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 같죠?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바로 AI 백신에 대한 건데요.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진짜 그때 생각하면 좀 지긋지긋했죠. 코로나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, 또 나왔다. 그 소식 들릴 때마다 다들 얼마나 필요하셨어요. 뭐 알파, 델타, 나중에는 오미크론 하의 변이들은 이름도 다 못 외울 정도였잖아요.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경주 같았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로 짚어볼 게 바로 이 끝없는 변이와의 추격전입니다. 도대체 왜 우리는 항상 바이러스 뒷공무니만 쫓아가야 했을까요?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와, 진짜 순 가쁘지 않나요? 2020년에 알파 변이 나오더니 21년엔 델타, 또 오미크론, 22년엔 BA5. 바이러스는 정말 쉴 틈도 없이 계속 모습을 바꾸는데 우리는 그냥 허겁지겁 뒤쫓아가기만 바빴던 거예요.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우리 전략이 항상 뒷북이었다는 거죠. 일단 새로운 변이가 막 퍼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차 하고 과학자들이 그 변이에 맞는 백신을 부랴부랴 만드는 시기였으니까요. 이건 뭐 구조적으로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아니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대체 뭐였을까요?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. 바로 기존 백신의 핵심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도대체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녔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녀석이에요. 바이러스 표면에 뾰족뾰족 튀어나온 돌기, 그거 있잖아요? 그게 바로 우리 몸속 세포에 침투할 때 쓰는 만능 열쇠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백신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면역세포한테 이 열쇠 모양을 딱 기억하게 가르쳐두는 거예요. 이런 모양의 열쇠가 보이면 무조건 공격해 하고 말이죠.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. 우리는 바이러스의 열쇠에 딱 맞는 잔물쇠를 우리 면역체계에 만들어줬단 말이죠.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악하냐면요. 이 열쇠 모양,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계속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. 야금야금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우리가 애써 만든 자물쇠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이 게임의 판을 뒤집을 때가 왔습니다. 세 번째 섹션, 예측하는 새로운 접근법인데요. 말 그대로 더 이상 뒤쫓아가지 않고 한 발 앞서 나가자는 그런 전략으로의 대전환입니다.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잠깐만.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미리 예측해서 아예 여러 변이에 한 방에 먹히는 그런 백신을 설계하면 어떨까? 바로 이 질문이 이 엄청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혁신적인 연구를 누가 했냐? 바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백신혁신센터가 손을 잡고 해냈습니다. 그리고 이들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뭐였을까요? 바로 인공지능, AI였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AI로 더 똑똑한 백신을 만든다는 걸까요? 네 번째 섹션입니다. AI를 이용해서 어떤 자물쇠든 다 열어버리는 말 그대로 만능 열쇠를 만드는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. 먼저 AI한테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데이터를 싹 다 학습시키는 거예요. 그럼 AI가 뭘 하냐면 이 바이러스들이 아무리 변신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공통적인 부분을 딱 찾아냅니다. 여기가 바로 만능 열쇠의 핵심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안정적인 새로운 항원을 설계하고요. 이걸로 차세대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. 백신 하나로 예전 변이부터 지금 유행하는 변이, 심지어 앞으로 나올 미래의 변이까지 싹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끝판왕 백신 항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자,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.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남았죠. 그래서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어?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실증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근두근하네요. 연구팀이 실제로 AI가 설계한 항원으로 두 가지 mRNA 백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두 가지 변이를 동시에 막는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걸 동물 모델에 접종한 다음에 당시에 유행하던 BA5나 BN1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일부러 감염시켜 본 겁니다. 효과가 있는지 직접 보려고요. 결과는요. 와, 진짜 놀라웠습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감염되고 딱 3일 지났을 때인데
백신을 안 맞은 쪽은 폐에서 바이러스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. 근데 AI 백신을 맞은 쪽은 바이러스 양이 눈에 띄게 아주 확 줄어든 게 보이죠? 이게 바로 이 기술의 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바이러스 양만 줄인 게 아니에요.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중화항체도 훨씬 많이 만들어졌고요. 이미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하는 T세포 면역까지 강력해졌습니다. 한마디로 그냥 방어막을 여러 겹으로 아주 튼튼하게 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연구를 이끈 질병관리청의 김유진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이게 단순히 백신 하나 잘 만들었다?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로 바이러스 구조를 예측해서 항원을 안정시키는 아예 새로운 백신 설계 방법론을 제시했다는데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요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그럼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건 그냥 코로나 백신이 좀 더 좋아졌네? 이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.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이 AI 설계 기술은 거의 플랫폼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를 괴롭히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변하는 놈들한테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. mRNA 백신이든 기존의 단백질 백신이든 가리지 않고 다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와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겁니다. 결론적으로 이건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입니다. 더 이상 바이러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AI의 예측으로 바이러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. 수동적인 대응에서 능동적인 예측으로 게임의 룰을 우리가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술 어떠셨나요? 이런 희망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. 인류가 드디어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바이러스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. 어쩌면 이것이 아직 오지 않은 다음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요?